세월호 특별법을 둘러싼 정치권 논의가 긴박하긴 하지만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유족들은 진상조사위원회에 기소권, 수사권 필요하다 계속 원칙을 지키고 있고, 하지만 또 여권에서는 원칙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분명히 선을 그어왔고요. 그런데 조심스럽지만 여당 내에서도 이 다양한 재협상론, 대화론이 나옵니다. 특히 지난 730 재보선으로 국회에 재입성해서 재선 의원이 됐죠. 수원을 지역의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 이 수사권, 기소권 혁신적으로 사고할 수 있다, 이런 발언을 해서 화제입니다. 검찰 출신의 정미경 의원, 어떤 주장인지 한번 들어봅니다. 정 의원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당 연찬회에서 유족 한풀이를 누군가는 해줘야 된다. 유족들이 달라는 것은 달라는 게 아니라 살려달라는 것이다, 이런 얘기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지난번에 우리 재협상하고 박영선 원내대표가 유족들을 만나셨잖아요. 예. 그때 일부 유족들께서 이제 의자도 던지시고 적들과 협상하고 왔다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걸 봤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이제 의원님들께서 많이 힘들어하세요, 사실. 예. 그래서 제가 우리 의원님들을 향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어허. 지금 유족들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다 이해하셔야 된다. 그거 살려달라는 이야기다. 예. 그래서 이걸 가슴에 우리가 품어 안아야 된다. 예. 그런 뜻이었어요. 왜냐하면 자식 잃은 어미 마음이, 애비 마음이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거예요. 네. 유족들한테 새누리당은 지금 적이 되어버렸군요. 아니, 그때 방송에 나온 걸 제가 봤는데. 예. 박영선 대표가 되게 힘들어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박영선 대표만 힘든 게 아니라 적으로 불리게 된 새누리당 의원도 사실 힘들어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예.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그걸 보고 있는 국민들도 힘드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 국민들과 이 세월호가 점점 더 멀어질까봐. 예. 저 사실 그거 걱정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쟁점이 되는 게 이제 몇 가지인데, 우선 진상조사위원회에 수사권과 기소권이 있어야 한다가 여전히 유가족들의 의견인데, 정미경 의원께서 수사권, 기소권 원칙엔 맞지 않지만 혁신적으로 사고한다면 이런 발언을 하셨어요. 네네. 구체적으로 무슨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수사권, 기소권은 안 된다. 사법체계 근간을 흔들 수 있다. 이건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새누리당의 기본적인 기류입니다. 그렇죠. 예, 근데 만약에 우리가 혁신적인 사고를 하게 되면 유족들은 이제 경찰, 검찰, 정부 믿지 못하겠다 이러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수사권하고 기소권을 진상조사위원회에 주되 문제는 단서를 다는 겁니다. 보통 뭐냐면 수사나 기소를 적어도 할 수 있으려면 증거법이 무엇인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율사 출신으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쪽에다가 수사권, 기소권 부여해도 괜찮겠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진상조사위원 추천하는 배분 원칙은 이미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건 다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이미 했던 협상과 재협상을 잊으셔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새누리당은 협상할 야당이 사라졌습니다. 그게 우리 대한민국에서 지금 가장 슬픈 현실이에요. 어쨌든 그러니까 진상조사위원회 추천권도 다시 논의하되, 거기도 물론 야당 추천도 있고 또 유족 추천도 일부는 들어가겠죠. 근데 야당이 추천하건 유족이 추천하건 증거법을 아는 율사 출신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로 진상조사위원을 구성하면 된다, 이 말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럼 거기에 수사권을 줘도 됩니까? 그렇죠. 그 정도 되면은 이제 우리 유족들도 가슴이 한은 풀어지는 거잖아요. 예. 네. 근데 거기에 수사권, 기소권을 부여한다는 게 아무리 율사 출신 변호사들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기소 독점주의를 깬다, 우리나라 사법체계 근간을 뒤흔든다, 그게 기존 새누리당 입장이었지 않습니까? 아니, 그렇지만 우리는 이미 한 번 깼습니다. 특검 인정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기소 독점주의를 깨는 거잖아요. 예. 근데 왜 특검을 우리가 하기로 했습니까? 그거는 뭐냐면 이 더 이상의 정쟁, 소모전을 없애자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저는, 왜냐하면 지금 식물국회입니다.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민생법안 하나도 통과시키지 못해요. 이러다가는 식물정부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전국을 뚫고 나가는 건 여당의 책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냥 걱정하는 건 쉽지만 알겠습니다. 대안을 만들어내는 게 더 어렵잖아. 빨리 만들어야 돼요. 유족이 추천한 율사 출신의
진상조사위원들이 수사권과 기소권을 갖게 되면 결국은 피해자가 가해자를 조사하는 이른바 자력 구제 금지의 원칙을 깨는 거다. 이런 논리는 또 어떻게 보세요? 원래 우리 법은 그런 의견도 있을 수 있어요. 예. 우리 법은 사실은 그 피해자가 직접 가해자에게 복수하는 거를 막으려고 사실은 경찰, 검찰을 만든 거잖아요. 물론이죠. 예, 그건 맞을 수 있지만 예.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 율사 출신으로 채우고 그다음에 유족이 직접 수사하고 유족이 직접 기소하는 건 아니잖아요. 추천한 사람이 하는 거죠.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이 원칙을 피해갈 수 있으니까 있다, 알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특검 문제에 있어서는 그냥 특별검사는 이 유족이나 야당이 추천하는 사람으로 하도록 하자. 그래도 문제없다. 이런 발언도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건 어떤 취지입니까? 어차피 그 추천에 보면은 법무부도 들어가고요. 예. 대한변협도 들어가요. 예. 그리고 또 추천하는 2명 중에 또 대통령께서 그걸 선택하시게 되어 있잖아요. 예, 그러면 저는 그냥 유족들이 그걸 원하잖아요. 국회를 여당을 믿지 못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것도 드려도 그렇게 해도 나중에 그렇게 크게 그게 어려운 건 아니라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예. 지금 이걸 세월호를 여기서 해결하지 않으면 예. 다른 민생 법안 예. 통과 못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선진화법 때문에. 예. 유가족이 추천하고 원하는 특별검사가 수사를 하게 되면 정부한테 너무 큰 부담이 된다. 지금 정부와 새누리당은 그걸 걱정해온 거 아닙니까? 정부한테 부담될 거 그렇게 많지 않아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검찰을 무시하시면 안 돼요. 검찰도 대한민국 그렇죠. 검찰 그 큰 조직으로 이미 굉장히 많은 수사의 결과물이 나왔습니다. 그렇게 나올 게 많지도 않아요, 사실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희가 지금 두려워하는 건 뭐냐면 조금 지나면 경제를 살려달라는 우리 국민들의 통곡 소리가 들릴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 세월호가 국민과 멀어진다. 아까 말씀하신. 네. 예. 그러기 전에 새누리당이 나서서 유족들 네. 한풀이에 도움을 주자 이 말씀이군요. 네. 그게 우리 국민과 국가를 살리는 길입니다, 지금. 근데 정미경 의원 같은 생각을 하는 의원이 새누리당에 그리 많지가 않은 것 같아요. 지금은 많지 않아요. 예. 왜냐하면 늘 생각하고 있던 거를 사고를 혁신적으로 사고한다는 건 어려운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한테도 시간을 드려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정 의원과 같은 그런 혁신적 사고가 이제 점점 퍼져나갈 거라고 보십니까? 여당 안에서도?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정부를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 게. 그냥 야당 보고 잘하려고만 하는데 지금 야당이 잘할 수가 있나요? 그렇죠. 잘할 수가 없어요. 야당 거의 멈춰 있어요. 진퇴양난이죠, 지금 현재. 네. 예. 그래서 지금 야당이 새롭게 꺼낸 카드가 여야 그리고 유족 대표까지 함께하는 3자 협의체를 구성해보자. 이것도 새누리당 지도부는 일단 반대했는데 정 의원은 이 3자 협의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반대합니다, 이거는. 이건 반대하시나요? 왜냐하면 우리 헌법에는 직접 민주주의를 선택한 게 아니고 간접 민주주의를 선택했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지금 야당은 솔직히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 3자 협의체 제안한 걸 보면요. 그러니까 유족으로부터 버림받은 야당이 제정신이 아니어서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이거는 국회를 없애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합니다. 그게 아니라 여야가 혁신적으로 사고해서 유족의 한풀이, 유족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만들어야 한다 이 말이군요. 그러니까 이거는 여야가 국회에서 만들어야 되는 건데 유족 대표 3자 협의체를 하면은 이거는 직접 민주주의를 그냥 하는 게 맞다니까요. 알겠습니다. 또 하나 그러면은 제가 직접 민주주의가 아니고 우리는 아무튼 대의제지 않습니까? 그러면 간접 민주주의를 택한 헌법 정신에 맞지 않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지금 또 유가족분들 대통령 좀 만나달라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고 계속 지금 노숙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만나 주셔야 합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보세요. 교황이 유족을 만나는 정도의 그 위로해드리고 손잡아드리고 이 정도를 대통령께 원하신다면 만나도 좋지만 문제는 우리 유족들께서 대통령 만나자고 하는 건 이제 국회는 믿지 못한다. 국회 필요 없다. 대통령께서 해결하시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저는 대통령께서 지금 만나실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대통령께서 만나시겠어요? 입법권이 국회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거는 국회가 알아서 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대한민국 국민을 대통령이 다 만나서 일일이 다 해결해야 하는 정말 그건 헌법을 바꿔야 되는 일이잖아요.
때문에 국회가 나서야 하고 이제는 새누리당이 나서야 한다. 그 말이군요.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근데 나설 기미가 아직은 안 보입니다. 시간을 좀 드려주세요. 얼마쯤이면 될까요? 어느 정도 시간이면? 이제는 뭐냐면 대안이 별로 없다고 그렇죠. 아마 깨달으실 거예요. 대안이 없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다른 좋은 대안이 있으십니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몰라요. 대안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찾아내고 저는 일단 제시를 했습니다. 당내 다른 의원들도 많이 만나고 계신가요? 예, 많이 만나고 있습니다. 시간 좀 더 드려야 되겠네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새누리당 정미경 의원이었습니다.